먼저 어디라고요? 오른쪽 상단 위입니다. 자, 포토샵에서의 초기화하는 방법 에센셜 한번 눌러서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아래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은 리셋 에센셜 보이실 거예요. 얘를 눌러서 에센셜의 필수 항목을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 모습처럼 오른쪽에 있는 패널 상자의 모습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었던 툴 상자의 모습은 이렇게 중등이 지금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습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쓸 것이냐를 이제 알아보셔야겠죠. 자, 먼저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패널 상자의 모양을 좀 보시면요, 현재는요 컬러, 스와치, 그리고 어저스트먼트, 스타일 등등 나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후에 제가 레이어라는 말 뜻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 패널 상자 이용해서 쓸 때에 컬러 상자 이외에 어저스트먼트와 스타일은 거의 쓰이지 않을 거고요. 제일 많이 활용할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레이어스라는 패널 창일 것입니다. 해서 이 두 번째 있었던 어저스트먼트와 스타일스는 지워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작은 메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메뉴 버튼을 쿵 눌러 주어서 제일 마지막 아래에 보시면은 클로즈 탭 그룹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고 있었던 어저스트먼트와 스타일스라고 하는 패널 상자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클로즈 탭 그룹입니다. 잠시만요. 오늘 좀 말을 안 듣네요, 얘가. 자,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고 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잠시만요. 됐네요, 이제. 자, 요 오른쪽입니다. 요거예요. 여기에 있는 버튼 눌러주어서 클로즈 탭 그룹 누르시면은 두 개의 패널이 사라지겠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포토샵 내에서도요, 우리 어제 배웠던 일러처럼 글자 입력을 넣어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면 글자 입력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글자체, 속성 등등을 제어할 수가 있어야겠죠. 물론 후에 보시면 상단에서의 컨트롤 상자, 옵션 상자에 볼 수도 있겠지만 자세한 설정을 위해서는요, 패널 상자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볼 것이냐? 윈도우죠. 제가 매번 얘기할 거예요. 이 윈도우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화면상에서의 각종 화면 요소들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사항들이 몽땅 다 윈도우에 있다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디입니까?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 상자 보일 거예요. 일러는 캐릭터라는 것이 없었죠. 타입이라는 메뉴 안에 숨어 있었고요. 포토샵은 바로 보입니다. 캐릭터를 선택해 주시면 창 한 가지가 보일 거고요. 이 창을 그냥 두시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A자 나오는 것이 있나요? 있지요? 이 A자의 단추를 누르시면요, 나왔다 나왔다를 반복할 겁니다. 얘가 화면상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화면 작업창을 가리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이용하시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어서 왼쪽에 툴 상자로 가보겠습니다. 툴 상자는 지금 1열로 비치되어 있겠죠. 1열과 2열을 반복하고 싶을 때 어디 이용하시는 거였죠? 왼쪽 위에 삼각형 화살표를 이용해 주어서 1열과 2열을 쓰는데 저는 2열을 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여태까지 포토샵을 써왔었는데 1열로 써왔다라 하시면은 1열 배치를 이용해 주면 관계없습니다. 저는 2열로 할 거예요. 자, 됐죠? 화면상에 눈에 보이는 설정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어디냐? 똑같습니다. 화면 상단 위에 보시면 우리말로 편집으로 되어 있었던 에디트 메뉴가 있었고요. 에디트 메뉴에 오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프리퍼런시스라고 하는 똑같죠? 환경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그중 하위 메뉴에 제일 위에 있었던 제너럴 메뉴를 눌러주어서 환경 설정에 들어오신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인터페이스 항목이 보이죠? 우리 일러스트레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터페이스에서 뭐 했었지요? 첫 번째, 화면 밝기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새로운 문서, 더큐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문서가 열렸을 때에 탭 구조로 여시겠습니까? 윈도우의 창 구조 여시겠습니까?를 선택한 바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인터페이스 항목에 오시면 배경색의 밝기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옵션 항목 안에 세 번째에 보시면요, 오픈 더큐먼트 스텝 나왔겠죠.
탭 구조로 오픈 여시겠습니까? 무엇을요? 더큐먼트, 즉 문서를요. 우리가 일러 같은 경우에는 탭 구조로 열어준 것이 좋습니다. 체크를 넣어 주었으나 포토샵은 탭 구조는 굉장히 불편한 설명드렸을 거예요. 윈도우 구조를 열기 위해서 체크를 해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확인하시고 설정하세요. 다음 이어서입니다. 하단 아래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Unit and Rulers 나왔을 거예요. Unit and Rulers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제가 원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로만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실기시험 봤었을 때는요, 여러분의 합격 여부를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파일 형태로 채점할까요? 아니면 출력물로 채점을 할까요? 출력물은 뭘까요? 길이가 가로와 세로 있지 않겠습니까? 픽셀 단위를 쓸까요? 밀리미터를 쓸까요? 우리가 아는 것은 밀리미터예요. 우리는 픽셀 단위의 높이를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포토샵을 이용해 준 것의 원래는요, 포토샵은 화면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편집, 보정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썼을 때는 픽셀 단위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수하게 우리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실기는 출력물을 인쇄할 용도로 쓰다 보니 단위의 기본적인 단위를 뭘 써야 한다 입니까? 밀리미터를 써야 한다 이 말 뜻입니다. 어디요? 가장 위에 나와있던 룰러스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룰러 뜻이 뭐냐면요, 눈금자라는 뜻이에요. 눈금자는요, 화면 상단과 왼쪽에 나오는 실제 밀리미터의 자의 측정 단위 말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는 실제 단위였던 밀리미터를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룰러스를 밀리미터로 바꿔주시고요. 타입은 포인트 단위로 쓸 겁니다. 뭐 10pt, 15pt 이런 식의 포인트를 쓸 것이에요. 됐지요? 나머지는 볼 사항이 없지만 하나만 설명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프린트 리졸루션 나오겠죠? 프린트 인쇄할 때 리졸루션 즉 해상도를 얼마로 하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 만들었을 때에 여러분들 해상도 몇 ppi를 썼을까요? 300을 썼습니다. 사실 일러는 크게 해상도에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 포토샵에서는요, 가로의 너비와 세로의 높이가 문제지에서 지정했던 가로, 세로, 너비의 1:1 작업이 안 되어지면, 만약에 가로의 너비를 160으로 해주고 세로의 높이를 230으로 해줘라 문제 문항 나왔는데 너무 큰 거 같아, 난 그냥 내가 알아서 100배를 줄일래, 가로 16으로 할래, 세로 23으로 할래, 가로 세로의 비율은 맞겠지만 사이즈가 작은 이미지 나오겠죠. 이 작은 이미지 형태를 만약에 늘렸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대로가 보일 것 같습니까? 각져 보일까요? 끝점이 각져 보일 수 있겠죠. 이게 포토샵이에요. 자, 다시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제가 요것을 말한 바 있었을 겁니다. 자,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면 포토샵은 벡터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용할 것이고요. 두 번째, 반대예요. 일러 같은 경우에는 벡터 형태의 이미지가 이용될 것이고요. 이 포토샵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비트맵 이미지라고 합니다. 레스터라이저하는 비트맵 이미지를 사용할 것이에요.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다면 벡터 이미지는요, 작게 그림을 그려주어도 늘렸었을 때 손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많이 씁니까? 간판 디자인. 간판 가로가 30m입니다예요. 세로가 막 5m입니다. 이 사이즈를 그대로 작업하시면 용량이 엄청 커지겠죠. 로딩 시간이 엄청 걸릴 겁니다. 스크롤에 압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다 보니 일러를 이용해 주어서 30m에 5m였다라고 하시면요, 30cm에 5cm입니다로 만든 다음에 실제 인쇄할 때는 늘려서 인쇄하시는 거죠. 손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의 이미지를 뭐라고 합니까? 벡터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이용해 주어서, 핸드폰을 이용해 주어서 많이 찍어왔던 사진들 보시면 해상도가 좋은 듯 하지만 늘려볼게요. 어떨까요? 픽셀에 각져 보이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비트맵 이미지예요. 우리는 포토샵 내에서요, 파일의 확장자가 JPG, BMP, PNG, GIF 이런 형태를 많이 손댈 것입니다. 이미지를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찍어왔던 카메라 이미지들은 몽땅 다 JPG 형태였을 거예요. 아니면 PNG였을 텐데요. 얘네들을 편집하기 위해 했던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요, 만들어진 이미지가 JPG, PNG, 뭐 BMP 이런 형태입니다. 하다 보니 이 파일 형식은 늘렸었을 때 안 좋은 점이 뭐 있을까요? 각져 보이는 픽셀의 그 끝선이 보이는 현상이 나오겠죠. 이 현상을 엘리아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현상에 대한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좋은 점은 뭐냐? 현실감이 있어요. 색채 표현이요, 뭐 무지막지합니다. 수십만 개 아니요. 거의 몇억 개의 색상술에 있기 때문에 실체감이 있는 실제의 이미지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포토샵으로 운용하실 때는 반드시 1대1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작게 만들어 늘려주면요, 각져 보이고 깨져 보이기 때문에 출력이 썼을 때 감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뭘 쓴답니까? 룰러스라는 데에서의 밀리미터를 쓸 것이며, 이 해상도에서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포토샵은요 72를 씁니다. 왜?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쓸 것이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출력 용도는요 72ppi로는 해상도가 깨져 볼 수 있기 때문에 2배를 높여줍니다. 150ppi를 쓸 예정입니다. 얘는 아직 안 바꿀게요. 안 바꾸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입니다. 하단부 아래쪽에 보시면 나온 것이 뭐냐? 가이드스 앤 그리드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대에 저랑 같이 그리드라고 하는 뒷 배경 격자를 맞춘 바가 있었죠. 그쵸? 이번도 맞춰볼까 합니다. 자, 화면상에서의 눈금자가 밀리미터를 쓰고 있으니 나의 격자도 뭘 쓰면 좋을까요? 밀리미터를 쓰면 좋겠죠? 격자를 뭐라고 하지요? 그리드 오른쪽에 보시면 그리드 라인 보이시죠? 이 그리드는 뭘까요? 얼만큼의 간격으로 그리드를 두시겠습니까? 일단 픽셀을 밀리미터로 바꾸세요. 바꾸신 다음에 이 간격을요, 한 우리 얼마로 할까요? 1cm당 하나씩으로 할까요? 그러면은 1cm니까 10mm로 씁시다. 1cm이겠죠? 나는 1cm 그 사이에 몇 등분을 넣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이 아래에 서브 디비전이 바로 그 몇 등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다 살짝 우리 2등분 넣어볼까요? 2 넣어보시면, 그리고 격자의 색상이 오른쪽에 보이실 거예요. 전 조금만 좀 다른 색을 쓸게요. 한 다음에 OK를 뿅 누르시고요. 이제 환경이 모두 끝난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하나 빼먹었어요. 다시 한 번만 프리퍼런시스의 제너럴 들어가세요. 자, 제일 마지막에 뭘 빼먹었을까요? 타입입니다. 타입이 말 뜻이 뭐였죠? 글자를 말한다. 텍스트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때 누구 중요할까요? show, font names in English입니다. 체크를 넣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줘야죠. 일러하고 똑같습니다. 항목은요. 한 다음 OK로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창 한 개를 열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새롭다에 New에 N을 딱 갖고 와서 Ctrl N 누르시면 가로 사이즈 얼마로 하실래요? 세로 사이즈 얼마로 하실래요? 해상도로 얼마로 하실래요? 등등등 묻습니다. 이때 먼저 가로 사이즈를 먼저 만들 때인데 단위를 뭘 쓴다 했었죠? 밀리미터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드에서의 오른쪽 단위를 먼저 밀리미터로 변경하시고요. 한 상태에서 가로를요, 우리 한 대략 얼마로 할까요? 160mm로 할까요? 가로 160으로 하겠습니다. 밀리미터예요. 픽셀 아닙니다. 두 번째, 하이트, 높이입니다. 밀리미터로 바뀌어 있지요. 자, 세로는 한 230으로 해볼까요? 요것은 실제 컴그 실기에서의 문제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즈인 것이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문제지가 제시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 아래 리졸루션이에요. 해상도입니다. 자, 원래 포토샵은 70 이상들을 제일 많이 씁니다. 왜? 어디에 쓸 목적이었으니까요. 화면, 모니터로 써야 될, 이용해야 될 이미지를 편집, 보정, 합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해상도가 높지 않는 게 좋아요. 왜?
해상도가 높으면 용량이 커지거든요. 용량 큰 이미지를 외부로 올리고 내려보세요. 오래 올릴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72 PPI를 제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인쇄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냐? 150 PPI를 쓸 계획이다.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습관 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또 있었네요. 아래입니다. RGB. 자, 다시 얘기합니다. 포토샵을 원래 쓰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하나로 합성해 주는 것, 보정하기 위한 것, 편집하기 위한 것, 화면 모니터로 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화면에 있는 것은 뭘까요? 모니터는요, RGB라고 하는 빛의 속성의 원리를 씁니다. 레드, 그린, 블루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포토샵은 어디 용도로 쓸 거예요? 출력 용도로 쓸 것입니다. 무슨 색상 모드가 이용되어야 할까요? CMYK 모드가 이용되어야겠죠. CMYK 모드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C, 뭐의 약자일까요? 시안, 청록입니다. M, 마젠타, 이는 뭘까요? 자주색 계열이고요. Y는 뭘까요? 옐로우. K는 뭘까요? 블랙. 앞자 B이지만 블루에게 B자를 뺏겼어요. 블랙 K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는 CMYK 모드를 쓴다는 점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OK를 뿅 누르시면 하나의 작업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업창 열린 모습 보실래요? 일러랑 다르죠? 하나의 창의 형태로 열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혹시 안 돼 있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아마 탭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분들은요, 여기에 탭을요 갖고 끌고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창으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자, 됐으면 나머지 대한 사항은 제가 아트워크 할 때 설명을 드릴 것이겠고요. 자, 이 포토샵을 운영할 때 몇 가지 여러분들 유형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툴 설명을 좀 먼저 할게요. 네. 어쨌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왼쪽에 툴을 공부하기 위한 거예요. 이 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제를 쓸 것인데 기본적인 툴 좀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이용될 툴입니다. 여러분 뭐냐? 이거예요. 무브 툴. 무브 툴을 말 뜻이 뭘까요? 무브라는 것은 뭐죠? 이동이죠, 이동. 그쵸? 그래서 여기에 가만 올려보시면요, 무브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그 무브가 여러분이 선택했던 개체를 어딘가로 움직여주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브 툴을 설명하기 이전에 제가 포토샵을 아마 처음 이용하신 분들은요, 이 개념부터 먼저 알아내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레이어라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잠시 제가 우리 줌 이용하신 분은 제가 잘 안 보일 텐데 여기서 할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잘 보이십니까? 네.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크레파스 가지고서 그림 그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스케치북입니다. 이 스케치북에다가 여름방학 때에 어디 놀러 갔다 왔던 것을 우리 그림으로 그려볼까? 라면 선생님이 얘기하셨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열심히 말 듣고 그립니다. 그러면서 크레파스 빼가지고서 산 그림 그려주고 도로 그림 그려주고 여기에 엄마나 아버지나 누군가의 차 그림 그리고 나무 그림 그려주고 구름 그림 그리고 해 떠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참 밝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그렸는데 잘못 그린 게 있는 거예요. 차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일로 옮기고 싶은 거야. 해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 거예요. 나무의 위치가 원래 4개였는데 2개만 쓰고 싶은 거예요. 변경할 수 있나요? 크레파스 그렸는데 한 장 그렸는데 변경할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레이어라고 하는 의미를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면 여러분들 우리 옷 입는 패션 룩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어 스타일 혹시 아십니까? 겹쳐 입는 거. 그치요? 그래서 왜 많이 입잖아요. 티셔츠도 2개 겹쳐 있는 분 많고요. 겹쳐서 있는 형태를 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미용실 가서 미용실은 디자이너 분에게 얘기합니다. 저 머리에 층 좀 내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머리 기신 분들은요. 특히 펌 할 때 층 안 내시면은 조금 그렇죠. 층 내한다면 지금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선생님 저 층 좀 내주세요 얘기하는 분이 있지만 레이어 컷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 뜻일까요?
층을 낸다 말 뜻이잖아요. 겹겹이 쌓는다 이 말 뜻이었을 겁니다. 자, 아까 그린 그림을 좀 더 수정하기 편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번, 이 종이가 하얀색이 불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비닐 투명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투명 종이에요. 투명 종이. 여기에다가 뭘 써주느냐? 산 그림을 그릴 거예요. 다음 또 하나의 투명 종이 올려요. 투명 종입니다. 나무 그림 그려요. 또 하나의 투명 종이 올렸어요. 자동차 그림 그렸어요. 또 투명 종이 올려요. 거기다가는 해 그림 그렸습니다. 다 완성한 다음에 겹쳐보세요. 어떨까요? 하나의 완성되처럼 보이겠죠? 한데 이때 자동차의 위치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야 한답니다. 뭐 옮길 수가 있어요. 왜? 자동차 레이어만 옆으로 빼면 돼요. 그쵸? 해 그림을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해 레이어만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완성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하나의 그림들을 따로따로의 층을 내서 이런 그림들을 따로 분리를 하니 수정과 여러분들 편집이 용이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겹겹이 있는 종이들을 관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얘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던 바로 누구죠? 레이어라는 것이에요. 레이어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토샵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요, 무조건 하나하나 작업할 때마다 레이어를 생성하면서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수정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레이어 그림이에요. 또 하나 레이어 그림입니다. 두 개를 잘못해서 하나의 레이어에다 두 개를 넣었다 쳐봐요. 두 개를 따로따로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반드시 하나의 디자인 요소는요, 하나의 레이어, 자기만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고 편집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패널 상자 중에서 여러분들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레이어스 창에 보시면 제일 아래에 휴지통 모양 바로 왼쪽에 문서 모양인데 왼쪽 아래가 접쳐있는 모양이 있을 거예요. 접혀있는 모양 찾았습니까? 얘가 뭐냐? 새로운 레이어 한 개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얘를 쿡 눌러보세요. 자, 이 버튼 쿡 눌러보시면요, 레이어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모양일까요? 바둑판 모양처럼, 체스판 모양처럼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흰색이 아니라 체스판 모양 나온 것은 뭐냐? 투명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지금 투명한 종이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라는 뜻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투명한 종이 새로운 레이어 하나에다가 왼쪽에 우리 보시면 여기 점점점 네모 있나요? 있지요? 이걸 영역 선택 툴 중에서 마큐라고 얘기합니다. 네모지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툴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보이시죠? 그 중에서 네모 형태로 영역을 지정할까요? 점점점은요, 네모의 도형이 아닙니다. 영역이에요, 영역. 두 번째, 동그라미 형태로 영역을 지정하실래요? 라고 해서 마큐라고 하는 형태의 이름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우린 그 중에서 네모 마큐 형태를 선택해 주시고요. 한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찍 그려보세요. 되겠죠? 나는 여기에 깜빡이는 네모 영역만큼 어디 레이어에다가 요 빈 레이어에다가 만약에 빨강색을 채워보겠습니다 라고 노란색을 채워볼게요. 뭐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것이냐? 왼쪽에 보시면요, 요 모양 우리 일러 때 본 적 있죠? 비슷하죠? 하지만 의미는 달라요. 일러 때는요, 앞에 있는 것이 뭡니까? 면 색깔, 뒤에 있는 것이 뭘까요? 테두리의 외곽선색이었는데요. 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일러에서는 그렇지만 포토샵에서는요, 앞에 있는 색을 전경색, 뒤에 있는 색을 배경색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색상을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외곽선이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전경 색깔에 있는 요 녀석을요, 클릭을 뿅 눌러 주어서 색상을 골라 볼게요. 골랐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컬러 피커. 이 모습과 아주 비슷한 것을 우리는 어디서 봤었죠? 일러 때 본 적 있었을 거예요. 자, 컬러를 선택할 때 방법 잘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모양 보이시죠?
동그라미를 클릭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 끌고 당기면서 컬러를 보라 했었습니다. 그러면 끌고 다니시면요, 현재 나의 컬러 위치는 여기의 컬러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뭘까요? 처음에 지정됐던 컬러입니다. 그래서 영어 지금 보이시죠? 하단 아래쪽에는 current, 현재의 색상이고요. 위에 new, 새롭게 선택한 색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색상 고를 때는요, 요 녀석을 보시면서 새로운 컬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실제 시험장 내에서는요, 항상 CMYK에 대한 여러분들 색상표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색상표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넣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다가요. 노란색 계열 골라볼까요? 그러면 노란색 계열 골라서 OK를 뿅 눌러보세요. 노란색 계열입니다. 다음 두 번째, 뒤에 배경색 있었죠? 배경색도 한번 클릭을 뿅 눌러주세요. 배경색 클릭. 얘는요, 초록색 계열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초록색 계열로 가져와 볼게요. 그 다음에 OK를 뿅 누르세요. 됐죠? 이제부터 단축키의 향연이 나옵니다. 일러 때보다 엄청 많은 단축키를 이제 외우실 것인데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수업하다 보시면 당연히 외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나는 이 깜빡깜빡이고 있는 영역만큼 요 비어있는 레이어에다가 전경 색깔을 채워줄래, 이 명령을 주기 위한 거예요. 전경 색깔을 채워줄 때 단축키는 뭐냐? Alt Delete 눌러보세요. Alt Delete입니다. 눌러보시면 전경색으로 지정된 색깔이 네모 영역만큼 어디에? 요 레이어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어요. 들어와 있나요? 네. 두 번째, 난 바꿔주고 싶었어. 나는 깜빡이는 영역만큼 그 빈 레이어에다가 배경 색깔을 넣어줄래? 단축키 외우세요. Ctrl Delete. 전경색은 Alt Delete, 배경색은 Ctrl Delete 이렇습니다. 이 단축키를 외우지 못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냐?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그라디언트라는 툴이 있어요. 이 툴 안에 보시면 페인트 버킷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혹시 할머님 정도나 아주 나이 많으신 큰아버님 정도는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야, 저기 화장실 저기 욕실 가서 바켓 좀 가져와라. 바켓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요? 친숙합니까? 예. 자, 바켓가 무슨 말 뜻일까요? 영어의 버킷을 일본 사람들 발음으로 했던 게 바켓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쵸? 여기에 있는 페인트 버킷이 겁니다. 페인트 통을 어떻게 해라? 딱 부어라 이거예요. 즉 색채를 넣으라는 뜻인 것이거든요. 이 페인트 버킷을 이용해 주어서 쿡 클릭하시면요, 색이 들어가요. 어떤 색이? 전경색이. 저 그러면 배경색에는 초록색 넣고 싶은데요, 바꿔줘야 합니다. 전환시킬 거예요. 전환시킨 다음에 쿡 누르면 바뀌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반드시 단축키는 외워줘야겠죠? 다시 마지막 한번. 전경색 채우기 뭐라고요? Alt Delete. 배경색 채우기 뭐라고요? Ctrl Delete. 하나 암기두셔야 합니다. 수업 시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역이 지정되는 깜빡깜빡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쵸? 얘를 해제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해제할 때에 취소할 때 무슨 키 이용하죠? ESC. 네, 눌러보세요. 취소 안 될 거예요. 안 됩니다. Ctrl D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 중에서 기본값, 최초의 값이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디폴트에 D를 따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Ctrl D는 기본값으로 돌아오겠다 이 말 뜻입니다. 만들었죠? 다음 레이어 또 한 개를 만들게요. 빈 레이어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아래 패널 상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요, 빈 레이어를 만들어준 단추가 보이실 거예요. 모양은 네모인데 왼쪽 아래가 접혀있는 모양의 단추입니다. 눌러서 또 하나의 빈 레이어를 생성하세요. 비어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요, 동그라미 마큐, 원형 마큐를 골라와 볼게요. 원형 마큐입니다. 원형 마큐를 선택해 오시고요.
자, 저를 잘 먼저 보신 다음 따라하세요. 이번은요. 우리 일러 때 했던 거 똑같아요. 자, 원형으로 영역을 잡으려고 하는데 타원이에요. 정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무슨 키 이용하실래요? Shift, 정원입니다. 위치가 여기가 아니야. 다른 데로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무슨 키를 동반해야 할까요?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를 떼면 이때부터 크기 변경.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위치 변경. 이죠?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해요.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원형 마큐를 선택하신 다음에 먼저 타원을 그리세요. 나는 여기서 정원 할래. 그제서야 뒤늦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면 안됩니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Shift예요. 정원 만들어지겠죠. 자, 어느 시기 때에 스페이스바를 또 누르세요. 동시에. 그러면 이동되죠. 놓고 다시 크기 변경할 수 있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떼고 키보드를 떼시면 어딘가에 땡글땡글땡글 영역 나와 있겠죠. 자, 이 영역에다가 지금 넣어준 색이 다른 색깔입니다. 만약에 노란색을 넣었다면은 초록색을 원형에 넣을 거고요. 초록이 있었으면은 노란색을 원형에 넣어 보겠습니다. 어디다가 깜빡깜빡이는 부분만큼 어디 레이어? 빈 레이어에다가 어떤 색깔을 지금 있는 색깔과 다른 색깔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깜빡깜빡이고 있는 영역을 해제해 보세요. 컨트롤 D입니다. 됐습니까? 자,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웬걸? 난 이게 싫었어요. 나는 이 동그라미의 원이 요 아래에 왔으면 좋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왼쪽에 있는 이동 툴 눌러보세요. 무브 툴, 화살표입니다. 무브 툴을 콕 눌러주시고요. 오른쪽에서의 동그라미 원형이 들어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클릭이에요. 움직여보세요. 여기 와서요. 동그라미만 움직여지겠죠. 다시 레이어 중에서요. 여기에 사각형 레이어입니다. 사각형이 입력되어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 또 움직여보세요. 걔만 움직이겠죠. 나는 순서를 앞뒤 바꿔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레이어의 순서 바꾸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 네모를 위로 올리시던지 동그라미를 아래로 내리시면 될 거예요. 끌고 내려오세요. 레이어를 이렇게요. 앞뒤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일러 때 했던 게 뭘까요? 컨트롤 열어주는 대괄호 닫는 대괄호 했던 거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다음 두 번째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마큐라고 하는 두 가지의 네모 마큐의 점 그리고 동그라미 마큐의 점선을 봤었는데 영역 선택 중 가장 기본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말은 뭐냐? 아래에 보시면 여러분들 혹시 그 서부의 카우보이가 휘두르는 올가미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일명 저희는 이것을 라조 툴이라고 합니다. 라조라고 해요. 이 라조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라조, 그냥 라조입니다. 자유형 라조라고 해요. 두 번째는 폴리곤 라조라고 해주어서 직선의 형태의 공간 잡을 때 씁니다. 세 번째는 마그네틱 라조라고 해서요. 어떤 대상체의 경계선을 따라가는 라조의 영역 툴을 말하는 것인데요. 한 번씩 한번 써볼게요. 자, 제일 위에 있는 라조입니다. 그냥 라조예요. 선택해보세요. 그냥 라조 선택하세요. 한 다음에 뭔가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그냥 그리면 안 돼요. 왜? 다른 디자인 요소이니까 레이어 한 개를 만들어줘야겠죠. 오른쪽 아래 패널 상자 중 새 레이어 만들기를 쿡 눌러주어서 빈 레이어 한 개를 생성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없던 투명 빈 레이어에다가 왼쪽에 자유형 라조 툴을 가지고서 꽃 모양 무늬 만들어 볼까요?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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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자유형 라조입니다. 이게 자유형 영역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 진달래라고 합시다. 전경색에다가 진달래색을 넣어 볼게요. 그래서 저는 배경색에다가 진분홍색을 선택했고요. 이 진분홍색을 어디다가 깜빡깜빡 미는 부분만큼 어디 레이어에다가 요 빈 레이어에다가 색깔을 채워주겠다랍니다. 단축키 뭘까요? 전경색 채우기는 Alt 델리트. 완성되었으면 깜빡이는 영역을 해제해줘야겠죠. Ctrl D. 됐습니까? 자, 자유형 라조 이렇습니다. 다시 라조 툴 안쪽에 가시면 두 번째 뭐가 보이나요? 폴리그널 라조 툴입니다. 이때 폴리그널은요, 직선이라는 뜻이 있어요. 직선. 폴리그널 직선입니다. 얘는 영역을 지우는데 직선 형태의 구조의 영역을 만들 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폴리그널 라조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별 만들어 볼까요? 클릭, 클릭. 우리 펜 툴 쓴 거하고 똑같아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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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마지막에 마감으로 클릭. 마감될 때 보시면요, 툴 오른쪽 아래 동그라미에 마감 표시가 보일 거예요. 우리 펜 툴 때와 똑같죠. 깜빡깜빡 나옵니까?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새로운 빈 레이어 한 개를 생성하세요. 빈 레이어입니다. 생성해 주시고서 빈 레이어에다가 이번은 바탕색입니다. 배경색, 바탕 배경색에다가 회색을 넣어볼게요. 연회색을요. 전 연회색입니다. 연회색. 오케이 하신 다음에 배경색을, 회색 지정된 배경색을 깜빡이는 부분만큼 어디 레이어에다가 비어있는 레이어 이 장소에다가 색깔을 넣어주겠다 입니다. 저는 컨트롤 델리트 배경색 채우기 있어요. 깜빡이는 영역은 컨트롤 D로 해제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영역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툴 몇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왜 이 영역 선택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 이런 이미지 있다고 쳐요. 여기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일로 합성을 좀 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 다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 네모 이미지 중 발췌하고 싶었던 요 부분만 잘라내서 영역을 지원한다면 잘라내서 가지고 온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까요? 합성했었을 때 편집할 때는 영역 지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영역 지정을 얼만큼 잘 하냐에 따라서 합성 품질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본 끝났으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에 예제 이미지를 불러갖고 와서 이 툴을 다시 한번 써보실 거예요. 잠시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안 되신 게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수정님이 지금 줌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눈금자가 어떤 분은 보이고 어떤 분은 안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좀 거슬릴 거예요. 단축키는 Ctrl R. 왜요? 아까 눈금자가 뭐랬죠? 룰러 했고 제가 R을 따할 거야. Ctrl R 누르시면은 나왔다 안 나왔다를 합니다. 이렇게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화면상에 있는 창들의 요소는 윈도우가 하겠지만 눈으로 보기입니다. 보기 뭘까요? 뷰라는 것이에요. 이 뷰에 오시면요, 하단부에서의 룰러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체크를 넣어주면 화면상에 보이고, 체크를 빼시면 안 나옵니다. 단축키는 룰러의 R을 따서 Ctrl R입니다. 지금은 안 나와도 돼요. 저희는 수치를 할 것이 아니니까 툴 공부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10분 동안 쉬겠습니다. 네, 갑니다.